그림이다. 그림은 철수와 영희가 직선상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시간에 따른 두 사람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0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철수가 영희보다 크다. 자, 0초부터 6초까지의 위치를 보았을 때 철수가 40m, 아니죠. 영희가 40m, 철수가 20m 이동했기 때문에 철수가 아니죠. 영희가 철수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9초인 순간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같다. 자, 9초인 순간, 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철수가 더 급하기 때문에 철수가 더 크다. 가 영희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0초부터 12초까지 평균 속력은, 자, 0초부터 12초까지 보았을 때 영희는 80m, 철수는 100m 이동했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보다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고요. 자, 90번은 우리가 원운동인데요. 원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 물리2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91번 그림 가와 다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공은 등속원 운동하고 있다. 맞죠? 자, 나와 다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 자, 나는요 올라가면서 속력도 느려지고요. 운동 방향도 변합니다. 다는요 내려오면서 빨라졌다가 올라가면서 느려지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가에서 공의 운동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 변한다. 자, 가에서 공의 운동 방향은요 이 원의 접선 방향이고요. 힘을 받는, 즉 가속하는 방향이 우리 안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 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공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약분 끝 지점이다. 자, 다에서 올라갈수록 느려지면서 멈췄다가 내려오죠. 가장 가운데 맨 아래 지점이 가장 빠릅니다. 자, 5번 나에서 공은 일정한 속력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니죠. 올라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 있던 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중력이 작용할 때야. 무중력 상태. 자, 중력이 작용할 때는 우리 이렇게 C처럼 떨어지겠고요. 무중력 상태일 때는 아래로 내려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E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와 E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3번. 그림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 A와 B에 각각 10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A와 B는 각각 2m/s 제곱, 5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뉴턴 2법칙에 의하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러니까 A는 5kg, B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10이어야 되니까 2kg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A가 5kg, B가 2kg.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질량의 비로 알짜 힘의 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대2로 결정이 되며 5N 대 2N이 되겠죠. 합쳐서 7N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A는 B의 2.5배이다 맞고요. 자, 다해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지금 7N으로 7kg을 미니까 1m/s 제곱 맞고요. 자, 다해서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 알짜 힘의 크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짜 힘의 크기는 우리 5N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가는 물체 A를 물체 B와 도르래 통해 실로 연결하고 정지 상태에서 손을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 높이 차는 1m이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운동하여 같은 높이가 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자, 같은 높이가 되기 위해서 자, B가 0.5 내려오면 A는 0.5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우리가 B가 0.5m 내려온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가속도의 크기 지금 원제에서 움직이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 봅시다. 자, 아래로 지금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기 때문에 A 방향으로 20N, B 방향으로 30N이에요. 자, 이 물체가 A와 B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총 우리는 그쵸 B 쪽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10N으로 A와 B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속도는 질량은 5kg,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나의 순간에
두 물체의 속력은 루트 2m/s이다. 자,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시간 속도. 자, 물체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지했었네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그때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0.5m 이동을 한 순간, 자, 요 넓이가 0.5m가 될 때의 우리 시간, 그때의 속력을 알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다면, 자, 이때 우리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우리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우리 나중 속도는 2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넓이 2t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여야 된다? 0.5 2분의 1이어야 된다. 자, 그럼 2t제곱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자, 그럼 t제곱이 얼마여야 된다? 그쵸? 루트 2분의 1이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t제곱이 아니죠. t가 루트 2분의 1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t네요. 그러면은 우리 2t는 2 루트 2분의 2. 이것을 우리가 하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2니까 그쵸? 그러면은 우리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m/s 맞고요. 그쵸? 자, 나에서 실의 장력의 크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B 볼까요? 장력 구할 때는 한 물체만 보라 그랬어요. 자, 아래로 30N. 위쪽으로 얼마이길래 이 B의 R자인 B R자 어떻게 구해요? 3kg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가속도 2m/s 제곱으로 아랫방향이 될까요? 자, 24N이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kg인 수레와 추를 실로 연결한 후 수레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수레를 가만히 놓은 후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더니 그림 나의 가 A와 같았다고 합니다. 자, 가에서 실험 조건을 바꾸어 B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봤더니 자, A는 그냥 놓은 건데 B는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을까요? 자, A와 B의 차이점 뭐예요? 그치?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B가 더 작아요. 자, 기울기 무엇을 의미했죠? 가속도를 의미했죠. 그쵸? 그럼 가속도가 더 작아진 이유는 뭐겠어요? 그쵸? 수레의 질량이 커졌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나 작아졌냐면은, 그쵸? 반으로 작아졌네요. 그럼 반으로 작아진 이유는 뭐겠어요? 질량이 2배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B의 가속도는 A의 2배야. 가속도가 2배는 아니죠. 자, 가에서 수레 위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올려놓으면 B의 가속도가 돼. 자, 이거 거의 2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kg 우리 중력 가속도 안 나왔는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임의로 해봅시다. 그러면 10N의 힘으로 A는 1kg과 추와 그리고 수레 1kg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바로 5m/s 제곱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질량을 2kg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질량 2인 물체를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kg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속도가 바로 4 곱하기 가속도로 4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5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반이 되는 거 맞네요. 그쵸? 자, 가속도가 반이 됐을 때 그럼 질량이 2kg 물체를 올려놓으면 B의 가속도가 되는 거 맞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냥 2배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냥 2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쵸? 자, 가에서 수레 위에 질량이 1kg의 물체를 올려놓고 질량 2kg 추로 바꾸면 B의 가속도가 돼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수레 위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올려놓고 그러면은 수레 위에 질량이 총 2kg이 되겠고 질량이 2kg인 추로 자 2kg인 걸로 하면은 자 얘네들을 움직이겠다. 누가 2kg인 추가 그러면은 20N으로 잡아당기겠다.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그쵸? 그랬을 때 가속도 우리 4분의 20N 그러면은 5N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까 이거 5m/s 제곱이니까 똑같이 나오겠네요. 비의 가속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수만 답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과 3kg 두 물체 A와 B를 연결했다. 10N일 때 A와 B가 받은 알짜임은 각각 몇 N인지 구하는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0N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트에 작용하는 힘은 그쵸?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둘의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같아서 가속도가 같아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같아서 자 어떻게 됩니까? 나눠갔지요. 질량의 비로 알짜임의 크기가 될 거예요. 왜? 알짜임은 뭐 곱하기 뭐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2대3으로 나눠 갖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몇 뉴턴 대 몇 뉴턴? 4뉴턴 대 6뉴턴이 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97번. 그림과 같이 어른과 어린이가 줄의 양 끝을 잡고 수평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때 어른을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아이는 끌려가고 있다, 얘들아. 움직이지 않든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가고 있든 둘 다 알짜 힘이 얼마예요? 0인 거죠. 자, 어른이 어린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린이가 어른을 자, 얘들아 어른이 어른이를 어린이 어른을 어때요? 작용반작용으로 같죠. 그래서 힘이 크지 않습니다. 자, 어린이에게 왼쪽으로 합력이 작용한다. 알짜 힘이 왼쪽이니 인데 우리 일정한 속력으로는 그쵸. 알짜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른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와 같다. 자, 지금 우리 마찰이 없다고 이런 말도 안 했었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가 어른을 잡아당기는 실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물체가 이 어른이 왜 안 움직여요? 마찰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어른이 어린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도 등속 운동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때서? 크기가 같아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같죠. 왜? 장력은 선생님이 어떻다? 장력이 아니어도 자, 둘이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고요. 근데 서로 정지 또는 알짜 힘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답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영수가 탄 배가 잔잔한 호수에 정지해 있다. 자, 이때 설명하시오. 자, 영수가 배를 누르는 힘은 물이 배 아니죠. 선생님 작용반작용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어 목적어 바꿔준다. 그래서 작용반작용 아니고요. 영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배가 영수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자, 영수에 작용하는 힘 볼까요? 자, 지구가 영수를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우리 배가 영수를 떠받치는 힘 말고는 없죠. 선생님 물이 영수를 떠받치는 게 아니라 물이 배를 떠받치는 거니까 요 두 개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와 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합은 물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와 같다. 자, 물이 작용하는 거 볼까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물은요라고 했는데 물은 배를 떠받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배가 물을
이거는 어떻게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으니까 뭐 선생님 이거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배를 잡아당기는 힘. 영수가 배를 누르는 힘인데 영수가 배를 왜 누를까요? 중력 때문에 누르죠. 그래서 영수와 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이 배에 떠받치는 부력의 크기와 같다. 맞습니다. 우리 떠받치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9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 두 개를 서로 연결한 다음 용수철 저울 A의 벽을 고정시키고 B를 5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 용수철 저울 A, B에 나타난 눈금을 살펴보았다. 자, 얘들아, 선생님 용수철 저울은 그냥 실 하나 쭉 연결되어 있는데 장력 두 개, 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력을 측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B에 5N으로 잡아당겼다. 그럼 B에 잡아당기는 힘 5N 맞고요. A가 B를, B가 A를 작용반작용으로 갔고요. 벽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얘들아, 이거 실 그냥 두 개 연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5N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입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질량이 80kg인 어른과 질량이 40kg인 어린이가 줄을 마주잡고 서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120N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어린이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속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린이를 잡아당기는 힘이 120N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른을 잡아당기는 힘 또한 얼마도 될 거예요? 120N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어른은 얼만큼의 가속도로? 우리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120은 80 곱하기 가속도. 가속도는 80분의 120이 되겠습니다. 그럼 428, 4, 32. 2분의 3m/s 제곱. 1.5m/s 제곱이 되네요. 자, 어른이 어린이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0N 아니죠. 120N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작다. 자, 우리 가속도가 누가 더 커요? 그쵸? 어린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이동거리가 어떨 것이다? 더 클 것이다. 그쵸? 그래서 D가 틀렸어요. 자, 101번 그림은 질량이 M인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0.5V의 속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자, 야구공의 크기 볼까요? 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우리 아래 질량 곱하기 속도.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자, 우리 지금 운동량은 방향 고려한다 그랬어요. 자, 처음 방향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나중 방향 플러스. 그러면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1.5mv. 그래서 틀렸고요.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야구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우리 얼마가 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1.5mv 맞습니다. 자, 그림은 원주민이 긴 대롱이 한쪽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이거 우리 선생님 충격량이 일정한 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충격량을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 커지게 만든 거죠. 왜 커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충격량은 우리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가해지는 힘이 아니라 화살의 지금 긴 대롱을 사용했을 테니까 시간을 길게 해 주었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면은 나중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멀리 날아간다 라고 해주셔야겠지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공을 20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으로 떨어뜨렸더니 지면에 충돌한 후 10m/s 속력으로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 0이었을 때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얼마인지 모르는 시간일 때 속도가 궁금한데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 거리는 20m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겠죠? 처음 속도 0이니까. 자, 그러면은 10
10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넓이가 20이다. 그러면은 10t 제곱이 40이다. 그럼 t 제곱이 4다. 그럼 t가 2초다. 그럼 2초일 때 속도는 우리 20m/s다. 맞네요.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0Nm/s이다. 자, 우리 내려올 때 20m/s라고 했죠. 질량 1kg. 그럼 운동량은 얼마? 20kg/s. 충돌한 뒤에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은 10kg/s.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나중 것 빼기 처음 하면은 우리 30kg/s 또는 30N/s 맞지요?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같다. 자, 이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 어디길래 위로 갔을까? 그쵸? 위로 힘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중력 방향과 반대. 맞죠? 그래서 같다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기억, 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수레 AB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다가 용수철의 압축이 풀리면서 서로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반발하기 전 운동량, 그 반발 후 운동량 같다. 3kg 곱하기 3m/s, 9kg/s. 자, A는 1kg으로 반발 후에 운동량이 그러면은 1kg/s. 나머지 8kg/s 어디로 갔어요? B가 갔네요. 8kg/s. 그러면은 B의 질량 곱하기 속도가 8이니까 질량이 2kg. 그럼 속도는 4m/s가 되겠네요. 자, 105번 그림 칸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동안 달걀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깨지지만 방석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깨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두 경우 달걀이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고 합니다. 자, A는 방석에 떨어진 달걀의 경우를 나타낸다. 자, A는 봤더니만 힘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깨졌겠죠. 방석 아니고요. 자, 니은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달걀방 충격량이 더 크다.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볼까요? 질량 똑같아요. 동일한 달걀 질량이 동일한 높이에서 자, 그러면은 이동하는 거리 똑같고 질량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에 도달할 거고 질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더 똑같으니 충격량 둘이 똑같겠네요.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다. 그쵸? 자, 그림은 질량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해주면 되죠? 2에서 8 됐다. 그러니까 6Nm 맞고요. 자, 0에서 3초 동안 알짜 힘의 크기는 변화량 해주면 되죠? 3분의 6 하면은 2N 맞고요. 3초 이후에는 일정한 충격량이 작용하였다. 자, 지금 봤더니만은 운동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쵸? 운동량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힘이 없다는 거니까요. 기억, 니은이죠.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 손가락으로 A를 튕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B는 A와 충돌한 후 정지해 있던 동전 C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이때 A와 C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그림 나는 이 과정에서 A, B, C의 운동량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2t이고 B와 C의 충돌 시간은 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의 질량은 C의 2배였다라고 해요. 자,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A를 봐볼까요? 자, A는 얘네요. 자, 이 P0였다가 마이너스 P0가 됐어요. 충돌하면서 마이너스 뭐예요? 그치,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고요. 자,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B의 2배이다. 자, 지금 B와 C가 충돌한 거 여기죠. 충돌했더니 B는 P0가 됐고요. C는 2P0가 됐는데요. B의 질량은 C의 2배라고 합니다. 근데 B의 질량이 2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P0는 C의 질량에서 MC라고 합시다. 이때 곱하기 속도. 그렇죠? 자, B의 질량 일단 MB라고 할게요. 곱하기 속도. 근데 B의 질량은 C의 2배이다. 그러면은 EMC.
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차이를 갖게 되려면은 C의 속력은 B의 2배이면 되겠어요? 아니겠네요. 그쵸? C의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우리가 이 속도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같은 P0가 되므로 아니다. 4배의 속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에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 자, 뭐 보면 돼요? 우리 기울기 보면 되겠습니다. 자, B의 기울기 2t분의 3p0 변한 거랑 우리 BT 동안 2p0 변한 거 비교해 보면 되겠죠.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건가요? 그러면은 그쵸, t 동안 B와 충돌하는 C와 충돌하는 동안이 더 크다. 그래서 A와 충돌하는 동안이 아니죠. C하고 충돌하는 동안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EV와 V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만드는 4MV로 갔다. 얘들아, 넓이가 힘 시간 그래프 넓이가 똑같대요. 넓이가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어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넓이가 똑같은데 뭐가 더 크다? 아니죠. 틀렸어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자, 봤더니 넓이는 똑같은데 지금 시간이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A가 힘이 2배다 볼 수 있죠. 자,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았더니 속력이 MV로 오고 질량이 M인 물체가 EMV 속도 EV로 왔으니까 우리 충돌하기 전에 EMV 얘는 MV. 그런데 변화량이 똑같이 4MV여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얼마? EMV. 오른쪽으로 얼마가 된 거예요? 3MV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아니네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3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